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파민, 세로토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뇌에서 이용이 되는 호르몬은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호르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왜 뇌 안에는 이제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계통의 호르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게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종류예요. 그래서 카테콜라민은 사람이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된 호르몬들이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노에피네프린도 뇌에서 작용하면서 신경계에는 뭔가 좀 애매모호하고 좀 두리뭉실한 자극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자극이고 진짜 자극이고 어떤 게 불필요한 노이즈냐, 이거에 대한 변별력을 많이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에피네프린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약간 산만해지는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노에피네프린이 강화가 되게 되면 좋은 습관들을 자꾸만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노에피네프린이 올라간 게 어떤 게 나한테 지금 아주 중요한 정보인지, 이 시그널이 뭔지를 좀 더 분명하게, 그래서 컨트라스트라고 할까요? 이 대비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 카테콜라민이 갖고 있는 성질인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위기 상황에 내가 어떤 결정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걸 파헤쳐 나가야 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 쪽이고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거는 몸 안에 심장 박동수 이런 것들을 확 올려서 심장에서 이 혈액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맥박이 좀 더 강해지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노에피네프린이 그렇게 뭔가 시그널과 노이즈의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줘서 시그널 쪽에 어떤 게 내한테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 그 시그널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챌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쪽을 올려주는 계통, 이런 게 뭐 암페타민이라든지 이런 마약 계통의 어떤 작용 메커니즘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에피네프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히스타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히스타민 그러면은 아마 항히스타민제 아마 안 드셔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히스타민의 타입이 주로 피부나 이런 쪽에 많이 위치해 있는 히스타민이 있고, 뇌에서 주로 작용하는 히스타민이 있고, 이 똑같은 성분이기는 하나 이 리셉터라고 말하는 히스타민이 가서 달라붙는 이 수용체가 이 피부의 것하고 뇌 안에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수용체에 관계없이 가서 작동하는 항히스타민제 약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왜 감기약 성분 중에 주로 콧물이 많이 나거나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멈춰주는 약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사용하게 됐었죠. 그래서 옛날의 약의 문제점은 나는 감기약을 먹었는데 이게 멍롱해지고 나른해지고 졸립고, 그래서 졸게 되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 거죠. 보통은 밤에 이제 히스타민 레벨이 좀 줄어들어야 이제 사람은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왜 스트레스나 좀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 근심, 걱정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뇌가 불안이나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면은 이 히스타민 레벨이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져서 뇌에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때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항히스타민
이제 효과가 있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한 수면제 그러면은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잔다는 의미는 뇌가 그냥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그냥 아무런 기능을 안 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은 워낙 뇌 수면 센터에서 뇌를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메커니즘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수면의 그런 리듬, 사이클, 잠을 자면서 만들어지는 사이클에 영향이 좀 덜한데요. 근데 그게 아닌 왜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뇌를 마취시키는 성향을 갖고 있는 수면제 종류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신경 안정제 성향의 수면제들, 이런 것들은 뇌를 그냥 잠을 자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예, 수면 센터에서 이런 사이클을 만들려고 해도 이제 수면의 그런 어떤 사이클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용량이 더 많아질수록 수면에는 좀 불량한 수면이 되기가 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마취가 되는 이런 수면 유도제 계통의 약들은 사실은 장기간 복용해서는 안 돼요. 예, 짧은 시간 아주 정말 큰일로 내가 잠을 뭐 자지 못할 때 한 며칠 이내, 보통 일주일 이내 이 정도 복용하는 용도로 뭐 스틸록스라든지 졸피뎀이라든지 이런 안정제 계통의 수면제는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스틸록스나 졸피뎀 이런 약들은 사실은 좋지 못합니다. 결국은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장기간 지속이 되는 불면의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 계통의 약들을 이용하는 게 수면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좋은 거죠. 자, 끝으로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세틸콜린은 뇌 안에서 이것도 역시나 뇌 전체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뇌의 좀 깊숙한 곳에 위치를 해 있는데,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내는 뇌 영역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약간 뇌의 그 안에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깊은 곳에. 그곳에 주로 사용이 되는 아세틸콜린은 주로 뇌의 각성 상태를 만드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너무 억제가 되는 경우에, 그래서 항콜린성 효과가 강한 약물일수록 왜 약간은 이제 좀 늘어지고 좀 졸리고 약간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선망 비슷한, 혼수 상태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요. 이게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뇌의 어느 정도의 그런 활동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특히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항콜린성 효과가 있는 약들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멍해지는 거죠. 좀 멍해지고 좀 나른해지고, 그래서 낙상의 위험도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약간 선망, 자꾸만 뭐 헛것이 보인다든지 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뭐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선망 현상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의 활동이 너무 줄어든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치매 치료제들은,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은 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적당량이 있어야 되는데 치매 환자분들한테서 이게 자꾸만 부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을 분해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효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매 치료제로 요즘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그렇게 두 가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사람의 뇌에 적정한 에너지, 의식 수준을 좀 명료하게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기억력을 담당하는데 아세틸콜린이 좀 이용이 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제 노에피네프린, 히스타민, 아세틸콜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말씀을 드렸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